어제 청와대에서 개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에서 지적해온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질을 받아들인 것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관 몇 명 바꾸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만기칠람하며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총리와 내각이 대통령, 청와대 눈치만 보며 받아쓰기만 하는 것을 벗어나 책임 총리, 책임 장관으로서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국정 운영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억지로 끝끝내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정책 실패부터 솔직히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적폐청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살리면서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오늘이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6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오늘까지 75일 동안 안으로는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과제를 떠안고 밖으로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제3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맡아 쉼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수권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평가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토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위 출범 당시 비대위의 역할로 당의 화학적 결합, 당직자 구조조정, 당의 개혁 등 세 가지를 설정하고 약속했습니다. 첫째, 당의 화학적 결합, 당의 완전한 통합입니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개최한 워크숍에서 반성과 다짐을 통해 낡은 이념과 진영 대립이 아닌 민생과 실용을 지향하는 경제정당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고 명실상부한 당의 화학적 결합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 워크숍을 통해 민생, 실용정당의 면모와 역량을 꾸준히 갖추어 왔고 당내에서 더 이상 해묵은 진영 간 갈등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워크숍에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탈원전 및 에너지정책, 일자리, 교육정책, 스타트업 개선 방안, 외교 및 통상 분야, 그리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재벌개혁과 결산심사 등 국정의 핵심 현안들을 학습하고 토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른미래당이 민생 실용의 대안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총 등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폴리텍대학, 천지완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현장 방문 등 민생, 경제 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실용주의 정당으로서의 위상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이러한 노력과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지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당의 구조조정과 재정통합을 통해 미완의 양당 통합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어 당의 사무처와 당직자 간 업무가 온전하게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사무처 구조조정은 가장 뼈가 아픈 대목입니다. 통합 후 바른미래당은 사무처 조직이 국회 의석에 비해 너무나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직자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처사였지만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준 당직자들에게 한없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은 결코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을 위해 헌신하고 협조해 주신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 개혁 분야로서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지난 7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성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했고 어제까지 4차례의 특위회의와 1차례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다만 짧은 비대위 기간 동안 당 개혁안을 준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당 정치개혁특위는 당 개혁까지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혁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까지를 총괄해서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감안했습니다. 비대위에서 씨앗을 뿌리고 기반을 만든 만큼 새로운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비대위원님들과 소속 의원 여러분, 묵묵히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 특히 아침 회의나 폭염 속의 현장 방문 때마다 함께하면서 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어느 대통령, 어느 정당 지도자도 해내지 못한 지역 통합, 이념 통합을 이뤄내고 민생 실용을 추구하는 경제 정당입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바른미래당을 반석 위에 재건하고 정당개혁, 정치개혁, 국가개혁을 주도하면서 수권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께 머리 숙여 제가 사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임시국회 시작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과 규제개혁 입법을 처리하도록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9월 국회로 미뤄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시중일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대 양당을 견인해서 성과를 내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가장 먼저 당내 이견부터 조율해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도 강력하게 요청했고 야당도 동의해준 법안을 여당 내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인터넷 전문은행법을 반드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협상이 사실상 끝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처리를 막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씨름이 눈에 선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이견뿐만 아니라 저희 당내에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설득해서 당초의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규제 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하고 합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제발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호소드립니다. 9월 국회가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최대한 8월에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관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올해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했고 법원, 행정처 등 일부 부처 역시 특활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년도 특활비를 올해 수준인 180억 정도로 그대로 유지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운영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청와대의 2017년도 결산액은 약 180억 원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집권 후에 일부를 감액했지만 이후 17년, 18년 계속 180억 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불효불급한 특활비를 없애며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 부처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이 각 부서의 운영비, 회의수당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배분되어 왔고 청와대 직원들의 급여 외 계좌로 입금되어서 직책별로 경력금 또는 안보활동 관련 기밀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가장 먼저 특활비 감액 및 투명 운영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부처의 영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철저하게 따져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